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경우 매년 새로운 학생회가 페이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학우 입장에서는 소식을 구독하기 위해 좋아요를 일일이 다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페이지 이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매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그 페이지를 인수인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제 신입생분들이 이제 입학을 할 때 이제 배부 사업이나 개통노트 등 이런 배부 사업을 할 때 좋아요로 누르는 것을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 좀 더 되어서 말씀드리면 신입생들뿐만이 아니라 SNS를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 또한 개편노트 혹은 간식사업, 학생의 사업을 통해서 페이스북 홍보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학생의 아이콘의 공약을 통해서 파라나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프로토타입이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라나주 인증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원활할지, 그리고 파라나주 커뮤니티의 바람직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파라나주 TF팀이 있다고 저희는 중원위원으로서 참석한 회의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포이즈의 기능 시험으로 프로토타입 오픈 론칭 전에 모습을 본 상태고요. 그 이에 추가로 된 부분은 저희도 아직 전해 들은 바로 아직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본의 추천인 서명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 추천인의 단과대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인 서명 받는데 굳이 단과대학교를 나눠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단과대학교를 나눠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단과대학을 굳이 나눠서 받아왔진 않습니다. 단과대별로 나눠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과대별 비율을 알고 계신지 여쭤봐요. 단과대 비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디 학과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것이 아닌 그냥 학교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학우분들에게 저희 양력과 이제 저희 양력을 보여드리면서 총학생의 추천인 서명을 받았지 어디 학과 이것은 저희가 따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선본 인원의 단과대별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십시오. 저희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특정 단과대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닌 정통대, 자연대, 정통대, 인문대, 공대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현재 꾸려서 어디 한 군데에 치우쳐진 선거운동본부가 아닌 학교 전체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선거운동본부를 꾸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당선되실 경우 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공간관리위원장이 될 경우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각 단체 간의 공간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실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서 공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저희가 기준이 아닌 공간관리위원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년제 어려운 남학생 위주의 정보와 부후보로 인해 여성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우리 학교는 총학생회 부재로 인해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평이나 학생학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그리고 성범 측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성평등위원회 지금 현재 부위원장으로서 성평등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대회 빌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학교 교내에 알려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학교 교내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윤가영입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NS도 하지 않고 카카오톡도 거의 팀플 같은 경우로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빼고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게시판 같은 것을 통해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직접 그런 정보를 습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 쪽으로는 학생의 활동을 홍보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SNS 상에서만 게시하는 것에 조금 많이 비중을 둔 건 저희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 개선을 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홍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게시판 개선 사업을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만약 그 개선 사업이 그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홍보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아까 언론사 패널에서 질문해 주신 거 답변에 저희가 게시판에 대한 전면 교체가 아닌 네. 게시판 운영 방식에 대한 교체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은 조금 외지만 학생사회를 위한 전용 공지 게시판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학생의 사업을 조금 더 학우분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일반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무슨 학과 누구인지 짧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김원태 학생이고요. 휴식 공간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야외 공간에 대해서 휴식 공간을 늘리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야외 휴식 공간은 오늘처럼 날이 추운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많이 필요한 공간은 실내 휴게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서관 2층에도 휴게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게 공간을 혹시 실내에도 확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에는 확실하게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기존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금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이제 도서관 관련 휴게실은 노후화도 좀 심하고 해서 확충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근처에서 조금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야외이긴 하지만 조금 구비를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학과 부사부입니다. 사실 이번 공청회를 들으면서 공약들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어떤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그런 플랫폼을 넓히겠다라는 게 일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행정적 조치조차 인지되지 않은 공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프린터 확대와 관련해서 총학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커리큘럼 계획을 위한 간담회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고 어떤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후의 공약들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재 총학생회가 제가 이번에 학교에 입학한 18학번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재 총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 사이의 불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에타에서도 불거졌던 예산 문제 관련해서도 똑같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있어 현재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하신 알트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학교의 미래를 맡겨도 될 부분, 어떤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총학의 방향성과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총학생 이제 3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알트는 저희의 방향은 우선 학교 내 발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총학생회와 달리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세워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굳이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있으니 학교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공약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트가 어떤 총학생회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트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공약에서 느껴지는 것은 공약 하나하나의 방향성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트가 도대체 어떤 총학생회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어떤 개별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형성한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 하나하나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학교에 이런 지점이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고쳐져야 한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청회 자리에서조차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번 패널들이 질문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어떤 취지에서 아직 공약들에 대한 세부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는 선거운동본부로서 학생들이 가장 어떤 것이 불편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세워왔고요. 저희는 아직 당선도 되지 않고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저희는 솔직하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기에 계속해서 위로부터 소통, 안전한 캠퍼스, 학습 환경 개선 쭉쭉 해서 함께 나아가는 알트 발전까지 이 7가지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기에 저희는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실현이 안 된다는 것이 방금 패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방금 나타나지 않았나요? 어디가 저희가 실현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보여졌는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아까 방금 그 클린 캠퍼스 공약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봐도 방역 작업의 정기 실시가 예산적 문제로 인해서 예산적 문제를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학생 식당의 위생검사와 관련하셔도 이제 학생 식당의 위생 문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숙고의 과정이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언론사 측에서 저희를 지적해주시고 저희한테 질문해주신 거는 학교 측 입장에 근거를 해서 질문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은 분명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정확히 추경이 되고 재정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공약들의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경로로는 총학생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공약집에서는 기존의 공약 몇 개를 취소할 계획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계속 플러스의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겠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오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총학생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잘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총학생회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재정적인 근본은 우선적으로 학생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회비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지고 있는 학교 이제 교비 및 학교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학교 기금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학번 재학 중인 최윤기라고 합니다. 소통 관련 공학의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자들과 같이 카카오톡 플러스나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중학생 회장과 직접 면담을 한다던가 학생회 간담회 같은 학생회가 면대면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소통 방법을 따라오죠. 네,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는 언제든 학우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학생회장 및 단위별 회장들과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전학대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로라는 이름을 가진 1개월 기구인데요. 그곳에는 일반인들도 참관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단위장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어불문학과 박선유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통에 관련된 공약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와갔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장애 학우가 있고 또 두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학우들이 많고 그에 관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분명 핸드폰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장애 학우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장애 학우분들의 알 권리와 그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애 학우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은 총학생회와 장애인권 동아리 하모니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하모니가 총학생회가 게시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이콘에서 소통 전담팀에서 장애 학우분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따로 메시지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다른 학우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소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약 10월까지 저희가 인문대 야장 사업이 많이 지체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그 정 후보님 쪽도 공대 독바가 좀 많이 지연된 상황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는 인문대 측이다 보니까 인문대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18학번이고요. 인문대 야장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어요. 저는 환불을 받은 케이스지만 다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기다려서 받기도 했고요. 첫 번째로 환불을 받겠다고 하고 단톡방을 나간 친구들에게는 언제 환불을 해줄 건지 제대로 명시해주지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한참 뒤에 통장으로 돈이 다시 환불되었고요. 두 번째로 계속
야잠을 기다리고 받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5,000원에 대해서 보상받지도 못했고요. 세 번째로 저희는 고소 조치를 취했다고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무도 인문대 학생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대 회장이실 때도 인문대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마찰이 있었는데 총 학생회에서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인문대학 야구장가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시작한 사업으로 많은 인문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업체 측과의 계속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이 돼서 최대한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다려만 달라라고 연락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제 환불이 진행이 된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환불 받으시는 학우분들과 환불을 진행을 안 하시는 학우분들 단톡방을 개설을 하여 계좌를 제가 다 개인톡으로 계좌를 받아서 하고 여러분들에게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환불을 해드린 내용이고요. 5,000원에 관련한 이제 5,000원을 추가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네, 그리고 그 야구장가가 이제 새로 신청했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단톡방을 그렇게 개설을 하여서 하고 여러분들과 꾸준한 소통을 좀 잦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직 그 업체와의 그 5,000원의 환불에 있어서는 조금 마무리가 덜 되어서 현재 지금 부회장인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 질문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현재 인문대 회장에서 사퇴하셔가지고 인문대 부회장님께 그걸 인수인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인문대 회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그거는 내년 인문대한테 다시 인수인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것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제 임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컸었고, 고소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이것이 더욱더 늦어지거나 하면 학우분들이 있는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단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약 7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걸 환불받기까지. 그리고 일단 저희 대다수 인문대 18번 학우들은 지금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조금 부호부님께서 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항상 여쭤볼 때만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저희 지금 이거 사업 언제 하나요? 하다가 지금 현재 총학이 아이콘과 거의 비슷하게 야잠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우선 모든 여기에 계시지 않은 모든 인문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전 이제 사퇴하기 전 어쨌든 모든 인문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학우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계신가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한승수인데요. 저는 심리학과 밴드 성악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학생회관 제 1층에 가면은 비공 5호가 지금 사회학과의 사파리라는 창작음악 수학회 배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수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 수학회들은 매일 12시마다 계속 비공 3호나 비공 4호를 예약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막상 비공 5호를 배정받은 수학회는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방을 사용하는데 혹시 내년 공강위원회에서는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언론사 패널 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 혼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간위원들과 이제 새롭게 꾸려지는 공간위원들과 함께 의논해 나아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좀 더 필요성을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 수용하고 저희도 참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아까 질문 드렸던 경제학과 김원태입니다. 아까 간담회 다른 분이 질문하셨을 때 전학대회나 이런 데 간담회 형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학대회는 한 학기에 한 번만 열리고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는 학우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장님도 같이 총장님 매주 월요일에 도서관 카페 나와 계시는데 약간 그것과는 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한 식의 좀 정기적이고 좀 열려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로 간담회를 혹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공약도 솔직하게 추가를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되지 않았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빼놓은 부분입니다. 필요가 있으시고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간담회를 진행할 용의가 있으니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메시지 혹은 총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해서 와주신다면 간담회를 언제든 진행할 용의는 있습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에는 학사 일정 및 학교 이제 다른 외부 사정들 혹은 내부 사정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약속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나요? 매번 공청회나 전학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잦은 빈도로 안 하면 더 많은 학우들의 불편한 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많은 시간 내서 학우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김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게시판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게시판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건물별로 건물 내에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각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사용 주체가 되고 관리 주체가 되고 있고요. 그 외 교내 게시판, 건물 밖 게시판에 대해서는 학생지원처 혹은 이제 근처 이제 건물을 쓰고 있는 다사학부 대학이나 그쪽에서 관리 주체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게시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성우대교 쪽에 게시판이 하나 있고 성우관에서 울곡강 올라가는 길에 게시판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게시판이 굉장히 노후되고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고 프론트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게시판의 위치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게시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지의 문제보다 그 게시판이 그 게시판의 위치나 아니면 게시판이 노후된 그 게시판에 대해 그거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우대교 옆에 있는 그 게시판을 경우를 보면은 차가 그 앞에 차가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게시판에 별로 집중이 안 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게시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나 위치를 이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 게시판의 위치 이동에 관해서는 학생사회에서만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 측과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우분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또한 학교 측과 얘기를 잘해서 가능하다면 더 눈에 띄고 학우분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위치 조정할 의향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시판이 노후화돼서 너무 쓸 수 없을 정도로 되면 당연히 보수를 건의해서 혹은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해서 게시판을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실 다른 학우분들 계신가요? 네, 앞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학과 17학번 김소민입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개선에 많이 힘을 쓰시겠다? 아니면 어떠한 것을 추가 설치하시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 구매 비용이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공약집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이것들을 이행을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축소하실 건지 이 공약을 이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축소가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정책집에 나와 있는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는 절대 정해놓지 않았고요. 예산의 문제는 학생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측, 계속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1학기 전학대 혹은 2학기 전학대를 통해서 학생복지 요구를 모두 제출할 것입니다. 학교 측에. 그럼 각 해당 부처에서는 이제 학생복지 요구를 받고 해당 부처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이 하겠다 하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점들을 집어서 왜 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해 주실 학우분들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불어불문학과 박수원입니다. 신학생회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총학생회 관리의 게시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글을 보면 총학생회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총학에서 거기 그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이 부착이 될지를 관리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게시판에 부착되는 포스터나 전단지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착을 허락하고 있는 건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게시판에 부착이 되고 안 되고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관리하게 될 수 있다면 이제 최대한 학부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서 부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관련돼서 작게나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그 총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있는 총학 게시판에 그냥 단순 광고성의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에 단순한 홍보성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상당히 의아했고 보통 그런 게시물은 학생들의 어떤 복지나 편의 그리고 취업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두 분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그런 단순 홍보성의 포스터는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에 수용하고 확실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총학생의 게시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조연아입니다. 현재 항상 커뮤니티 라운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현 총학에서 커뮤니티 라운지를 순회하면서 자리를 담당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커뮤니티 라운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논의되신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라운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즉시 바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학우분들이 커뮤니티 라운지를 더 원활하게,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학생회 측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자리에? 네, 올해도 학생회 측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파악 후에 저희 또한 학생회 측과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김세현입니다. 지금 내거신 공약들이 알트뿐만 아니라 다른 총학생 분들도 할 수 있을 자잘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잘한 공약도 좋지만 혹시 알트만의 특별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약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우선 이번 총학생의 선거운동본부의 모토는 학교 내 발전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이용하시는 불편함에 있어서 그 자그마한 것들부터 해소를 해 나아가면은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우선 제일 중요하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벽다방 도서관 흡연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이나 혹은 이제 흡연 관련 재배치를 얘기를 할 때 도서관 벽다방은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눈에 띄게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입학하시는 18학번 학우님들과 17학번 학우님들은 그곳이 아예 흡연구역인 곳으로 알고 있으신 학우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 모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 남자 학우분께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이재학입니다. 페이스북으로도 홍보하시고 인스타그램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주톡톡 어플을 쓰면서 이제 문자를 안 보내시고 아주톡톡으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주톡톡을 이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신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존의 총학생회 및 단과의 학생회는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서 홍보 또한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아주 톡톡이 아직 이제 제대로 장착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리고
운영 방안 및 정책 방향이 정확히 잡힌 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아주 톡톡 또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에 해왔던 이제 문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주 톡톡을 이제 학교 측의 사업인데 이 문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이제 좀 과하게 많이 들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아주 톡톡이라는 어플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서지공학과 박수홍입니다. 플러스 친구도 활용해가지고 홍보나 이런 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아주대 학생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4,000명 정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학생의 아이콘의 플러스 친구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보니까 총 2%도 되지 않는 280명 정도로 지금 알림을 받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아이콘에서 어떤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38대 총학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수치를 더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14,000명이라는 아주대학교 학생 수 제적 인원수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적 인원수를 보면 학교의 재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10,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선 그리고 아이콘은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이에 저희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9,000명이라는 학생들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캠프노트나 간식 사업 이런 걸 추진하시면서 플러스 친구를 동시에 홍보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있던 아이콘이나 이전 학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던 홍보 활동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물론 14,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안팎이더라도 적은 수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더 다른 홍보 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홍보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것은 그대로 하되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해나갈 것은 저희 성분의 모토입니다.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데 개픈노트 및 간식 사업에 있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현 총학생 아이콘은 페이스북 친구가 추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던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과 대학 및 학생의 단위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은 학생의 페이지 추가 두 가지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로 확인을 많이 하였습니다. 혹시 현 중학생의 아이콘의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현재 돼 있는 수가 3,000명이 넘는 수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학생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받고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 또한 기존의 홍보 방법을 유지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많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학과 박지연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분실물 관련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실 앞에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분실물 관련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많아 6시까지 운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총학생회실을 지키는 학생들 의무적인 시간이 아까 6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시간은 경비원께서 그 분실물 보관함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게 경비원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비원께서도 지금 그분의 일이 계신데 그거를 6시 이후 시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그리고 또 분실될 위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분실될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는 지금 선거운동본부로서 저희가 학교 내 경비원분들이나 위원분들이나 혹은 학교 교학팀 이런 데서와의 협의를 아직은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 선거운동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당선이 된다면 추후에 협의점을 찾아 나아가서 진행할 방법이고 그리고 제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비원분들은 신학생회가 1층 뒤쪽에 계신 경비원분들은 순찰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그 경비원 항상 그곳에 상주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분실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재분실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가장 네, 마이크가 잠깐 끊겼네요. 가장 안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문제대로 답변이 끊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실물을 보관해주는 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학생들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대나무 숲에서 올라오는 분실물을 찾는다는 공지 또한 저희한테는 학생사회에 대한 컴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의 측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분실물 보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정규 시간 외에 가장 안전하고 사람들은 공개적인 곳은 신학생회관 1층 경비원분이 상주에 계시는 그 상황실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두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관함을 설치한다는 곳이 경비원님께서 상주하고 계신 1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협의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우선 그것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3번 측에서 판단했기에 분실물의 크기가 정말 큰 물품은 일단 학부분들이 아주 서비스 센터 혹은 총학생회실로 가져오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분실물의 경우 크기가 좀 많이 큰 경우가 가방 혹은 매트 정도라고 생각했기에 신학생회관 1층 상황실 앞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나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가운데 분,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과 18학번 최윤기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수강 신청 서버 오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해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왜 공학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18년도 등록금 심의위원과 평년위원회 참가해서 학생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 대표들은 꾸준하게 수강 신청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열람하는 데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항상 우선순위로 써야 될 돈이 학교 비비 안정화, 학교 포탈 안정화가 아닌 다른 곳이 더 시급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려서 수강 신청 혹은 학교 홈페이지 안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학생 대표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저희도 더 동원하고 보태어서 수강 신청 및 학교 포털 홈페이지 안정화에 있어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는 있지만 정확한 해결 방안은 없다는. 정확한 해결 방안은 학교 측에서 예산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손을 드신 두 학우분들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 들고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앞에 계신 학우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7학번 재학 중인 권남효라고 합니다. 먼저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학교의 근본적인 발전을 생각한 공약이 전무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육과 강의의 질과 관련된 기타 질의에서 입학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졸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입학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느냐, 아주대학교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 식단과 관련된 공약만 보더라도 타학교 사례를 보면 재난방지 알림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학우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보완, 수정한다든지 학우들의 교육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약집에는 그걸 소개하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실현 불분명한 공약뿐입니다. 공약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져오신 공약들이 학교의 발전에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문자분께 제가 제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발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발전시키고 더 레벨업 시켜야 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드린 질문이 아니라 나오신 선문 측이 정의한 발전이란 무엇인가가 공약집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드린 질문입니다. 네, 그것에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토대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학생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가장 세심한 부분,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대가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대, 기반을 다진 후에 도약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공약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아까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생활 내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불편사항이 없어야지 학교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희는 판단했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개선을 시키고 많이 없애드림으로써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쾌적하고 좋은 학교 생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려고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8학번 배은결입니다. 이번 공약집을 보면 공약을 뒷받침하고 그 공약을 선정한 증거로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을 많이 참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공약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신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선정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매개체가 대나무숲인 것입니까? 공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둔 것은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이 아닌 일반 학우분들의 의견이었고요. 일반 학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선보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불편한 것 같고 또한 학교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이런 공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잦은 정정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학우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앞에 학우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질문을 쭉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사회학과 조현아입니다. 먼저 학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언론사 패널의 질문은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고 잘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언론사 패널의 질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의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논의는 언론사 측이 조사한 학교 측과 담당 업체와 하는 것 아닙니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싶어 굵직굵직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답변이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질문자분 한 분 하신다고 하셨지 않죠?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LED 바닥 조명 등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문제가 달려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실현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더 붙여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걸었던 공약이 있어서 조금의 변형의 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도 그 방향성에 맞게끔 공약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실 학우분 혹시 더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심리학과와 관련해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총학생회로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위의 회장 혹은 부회장이 되게 되면 학기에 한 번 이상씩 성인지 관련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측에서 같이 주관하는 성교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학우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혹은 일반 학우분도 참가 가능하게끔 하면 그런 조금 불편한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교육 및 사전 방지가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최대 정학 3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어떤 학교 측에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거나 혹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어떤 처벌과 관련된 조항들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성 관련 범죄 사건 사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에 이것에 있어서 더 강력한 처벌 및 더 강한 징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해 주실 학우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박인경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여성용품 자판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교내 건물들 중 몇몇의 여자 화장실에 여성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미흡한 곳이 존재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미흡하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이라면 건물별로 한 층에만 여성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 있는 여성 자판기도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하고 조사 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는 계속 저희가 노력해 보겠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죄송합니다. 서울관 3층 여자 화장실에 지금 여성 자판기가 고장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작년에 이제 생리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논란이 됐던 생리대가 아직도 그대로 들어있고, 그리고 다산관 쪽에 가보면 생리대 이외에도 뭐 스타킹이나 다양한 이제 여성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간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용이 그만큼 물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용률도 저조하고, 따라서 아까 그 학부사 기자분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리더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해 주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사회학과 조연아입니다. 이전 홍보니 공약집들을 찾아보면 학교 홍보를 위한 공약이 담겨 있는 성분도 있었습니다. 학교 홍보를 위한 공약이 따로 이번 성분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학교 홍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논의된 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홍보 관련해서는 학생회가 직접적으로 이제 큰 관여를 못하지만 학교에는 브랜드 전략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홍보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제 총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의를 하여서 이런 그 정도로 브랜드 전략실에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밖에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사회를 대표하는 만큼 이번에도 소통에 좀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플러스 친구 같은 것들도 홍보에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또 홍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실 건가요? 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이제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용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저희만의 감성, 저희만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의 개성이지 그게 학교의 개성, 학교의 감성이라고 단정짓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 전략실과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죄송한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청에 주관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예정 종료 시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9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해 주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학과 박예종 박사입니다. 공청회 내용 전반에 적지 않은 공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로서 과거 공약들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내건 공약들이 지켜졌는지 혹은 지켜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공약 실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약에 관련한 것은 아주대학교 학부상에서 진행하는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어떠한 공약이 실현이 되었고 어떠한 공약들이 변질이 이행이 되었고 어떠한 공약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 만약에 선거 이제 당선이 된다면 저희 총학생 측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이행하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공약을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질문을 원하시는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프린트기를 추가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공약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성호관 프린트실이 사람이 되게 많이 붐비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공약을 이제 내세우셨을 때도 그곳을 아마 이제 생각을 분명 하셨을 텐데 그 성호관에 추가로 이제 프린트기를 설치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프린트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성호관 프린트실이 아니라 다른 건물별로 프린트기를 확충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제일 이상적인 프린트실이 성호관 프린트실을 예시로 들 수 있지만 학교 교내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만큼 성호관 프린트실만큼은 안 되지만 이번에 인문대와 경영대가 같이 진행했던 다산과 1층 로비에 아이프린트기를 제거하고 A4 용지만 들고 가면은 프린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확충을 하여서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노트나 아니면 시험 그런 프린트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해소해드리고 싶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 다른 곳에 프린터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분산시키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단 분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린트기 확충 이전에 당연히 시설 점검이 들어갈 거고요. 프린트기 각 건물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각 건물별 프린트실에 고장난 프린트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한 후에 확충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확충을 해서 학부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호관 프린트실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굳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호관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성호관에만 국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붐비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우선 이 공약을 준비를 할 때 성호관에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여 공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모두 이제 각 건물별로 프린트실이 있지만 프린트기가 학우분들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느꼈고 이에 좀 더 확충을 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성호관에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최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을 원하시는 학우분이 계신가요? 네, 금공학과 이주열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총학생회나 이제 현 총학생회 분들 그리고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거 아니면 이제 게시판을 이제 보완하는 것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제 학교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현재 학교 재정이 어느 정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학생회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마련하고 계신 생각이나 아니면 학교 전반적인 방안에 있어서도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이 공약들의 접근에 있어서 늘 해왔던 이전에 총학생이 했던 핑계인 재정 상태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닌 정말로 조금이라도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개선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공약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쓴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우선 그걸 모토로 삼아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의 지금 예산 실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운영 예산에 전반적으로 혹은 정말 많은 부분이 쓰여야 되는 것은
학교만의 발전이 아닌 학생사회, 즉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및 문화시설 중에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평의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혹은 학생 대표자 회의, 학생복지요관 등을 통해서 학교와 계속해서 싸워서 한번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제정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총학생회 차원에서 요구를 일전에도 이제 총학생회나 아니면 이제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번에 이제 38대 총학생회 후보자분들께서는 이제 이전에 총학생회나 아니면 이제 단과대 학생회와 차별되게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학생회, 총학생회, 다른 단위의 학생회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쟁취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선이 아까 프린트기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 건물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설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 설치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린트기가 학생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모든 건물에 프린트기 확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가장 프린트기가 충원되어야 하는 건물은 무엇이라고 어디가 1순위로 충원되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건물이 있으시다면 어디 한 군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모든 건물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의 관리는 누가 하실 것인지. 관리는 총학생회와 함께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교학팀 그리고 이렇게 세 개 큰 단체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송표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20명 이하의 강의에 대해서도 그 A까지 40%, A에서 B까지 90%의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강의의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더 경쟁이 치열해서 그 학우들이 느끼는 그 학점 관리 부담이 큰 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하 강의는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학생 측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RT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 건의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선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업 운영에 있어서 20명 이하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 사이트에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절대평가 맞는 건가요? 20명 이하에? 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교수님에 대한 월권 행사라고 생각하기에 그건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신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학교 정식적인 정책은 절대평가 아닌 건가요? 그래도?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 공식적인 그 법에 따르면 그 아직 절대평가가 시행되지는 않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실행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죄송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질의응답에 잠깐 이야기가 나온 학교 홍보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전남에서 왔던 만큼 홍보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입시 기간에 겨우 알게 돼서 이 학교를 지원한 거였고, 그리고 현재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후배들도 이 학교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공약이 현재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을 할 예정인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에 있어서는 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전략실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상 홍보는 입학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실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 많은 광고도 만들고 있고 포스터 및 굿즈 등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입학처에서는 가이아라고 하는 입학 홍보 도우미, 입학 홍보 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생사회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하고 관여하는 것은 조금 월권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아주대학교 총학생인 만큼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단체인 만큼 아주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주대학교를 대외적으로 정말 좋은 학교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당연히 한몫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학과 변현경이라고 하고요. 공청회 진행하는 내내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시설팀 또는 교무팀 이런 학교 측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는 협력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내거신 공약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거나 아니면 아까 언론사 패널분들이랑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나 아니면 교직원, 담당자 분들의 의견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총학생회로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이용한 학우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학교 측과는 어떻게 소통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공약이 있어서 학생처 혹은 시설팀, 예산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다고 실정이 막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학생이라는 단체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변해서 학생들이 낼 수 없는 목소리를 저희가 대신 들어주고 내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학생처 혹은 시설팀, 지원처, 예산팀에 가서 낼 수 없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대변해서 당연히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학생회가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각 해당 부처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공문으로 통한 공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와 패널 그리고 일반 참관 학우분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분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 후보 오설빈 학우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정 후보 오설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놓친 부분들을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공청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과 저희가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한 발짝 먼저 걸음을 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부터는 저희 알트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대학교 발전을 이루고 되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후보 심태호입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 알트는 아주 레벨업 투게더라는 의미로 선봉의 의미처럼 저는 우리 학교, 저희 아주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이에
이에 저는 끊임없이 학교와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뜻깊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후보자분들과 언론사 패널분들, 방청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총학생회 전체 공청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제38대 총학생회 선거일자는 11월 26일, 27일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관심이 앞으로 학교의 크고 작은 발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은 11월 26일에 발간되는 학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자 신문사에서도 12월 3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상에는 11월 26일 AEBS의 녹화 방송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